오늘 주제는 파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오컬트 영화 중에서 기념비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1100만 지금 뭐 돌파했다는데, 이게 이런 장르는 1000만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깨트린 영화입니다. 그 전에 제일 잘 됐던 영화는 곡성 영화였었고, 곡성이 아마 한 700만 정도 됐었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영화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파묘라는 영화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 누가 정했냐, 네, 이런 것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당신들이 잘 정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파묘라는 제목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야. 그리고 요즘은 한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한자 어투를 쓰면 차라리 영어 쓰는 게 더 먹힌다니까. 근데 파묘라는 단어가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하기사 뭐 될락하면 뭘 해도 돼. 뭘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묘자리와 관련되고 명당과 관련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또 일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버무리고 뭐 별로 그게 타당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법사님이, 여기 관리하시는 법사님이 이런 주제로 하면 어떠냐,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쇠말뚝, 일제가 쇠말뚝 박았다, 이게 궁금하셨는가 봐. 쇠말뚝 박았을까? 그 파묘 영화에도 나오는 것 같던데. 쇠말뚝 박았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무성한데, 이게 일제가 박은 쇠말뚝이라고 밝혀진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는 썰이야, 썰. 그리고 쇠말뚝 같은 것도 나왔다는데요. 뭐 그게 측량 같은 거 하면서, 그 전에 제대로 토지 측량이 잘 안 됐고, 일제강점기 때 토지 측량을 대대적으로 했죠. 그리고 측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땅 뺏으려고가 있어요. 땅 뺏으려고. 그래서 그때 엄청난 땅을 뺏긴 집단이 있죠. 그때 뺏기고 나서 지금까지도 해롱해롱하고 있는 집단, 유교입니다. 유교가 불교보다 더 대단한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데서 싹 뺏겼죠. 싹 뺏겼죠. 문중 땅도 엄청나게 뺏긴 겁니다. 잘 나가던 문중들도 땅 다 뺏겼죠. 불교는 안 뺏겼습니다. 그때 불교는 대부분 건전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월정사 관련된 자료들을 봤는데, 일본이 토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더라 라고 하니까, 종무회의 자료에 뭐가 있냐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때 진짜 한 끗으로 월정사 날아갈 뻔했어요. 월정사가 직영하는 직접 농사 짓는 땅 빼놓고는 전부 국가에다가 내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이런 판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촌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거 그때 그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절 근처 땅 조금 외에는 지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월정사가 본사인데 본사 회의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어.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런데 불교 쪽에는 일본이 소스를 줬거든. 잘못하면 진짜 날아간다 라는 소스를 줬어요. 일본이 불교는 약간 올려주고 유교는 까고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걔네가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민 지배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철도 같은 거 놔주고 학교도 만들고 다 해. 그래야 등골 빼먹기 좋고, 그 다음에 사회를 발전시켜 줘야 그 전에 대한 향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잘 살았다니까. 아니,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못 살면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단지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그들이 등골을 빼려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면, 인도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진출을 했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진출을 했어. 그랬을 경우에
삼성이 뭘 해주냐면 사택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뭐 교육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하잖아.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안정적인 생산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해주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약간 또 다르지.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와서 발전시켜 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 맞잖아. 우리도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뭘 하면 그게 나라를 팔아먹는 마치 매국노인 것처럼 생각하던 때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흥묘백묘론이지. 누구 돈이면 뭐 어때? 일단 고용 많이 해주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돈 좀 많이 써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게 꼭 오너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 생각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볼보일걸. 그래서 볼보 이렇게 볼보 버스가 아니에요. 트럭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그게 우리나라에 회사가 있잖아. 회사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주고 임금을 많이 주고 이런 뭐 지금 뭐 친구들이 그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잖아. 아니 맞잖아. 지금은 바뀌었잖아. 그런데 아무튼 식민지 경영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 귀결점이 식민지 지배하는 쪽을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일본인이 조선인을 다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수의 조선인을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유교는 전통적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유교를 자꾸 이렇게 올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유교는 까고 그 대신에 불교를 높여주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력이 안에서 흔들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불교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불교에 대해서는 친화적이고 일본은 유교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 유교가 있었으면 사무라이가 있기 힘들죠. 유교는 분문화잖아. 일본은 칼문화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한국 사람들은 욕을 더럽게 잘한다. 그게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는 몸으로 싸우지 않고 입으로 싸우거든요. 입 배틀이에요. 입 배틀. 그래서 화려한 욕 기술 콤보를 작동시킵니다. 상대가 기분 더러울 만한 정도의 욕을 하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칼문화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결투라니까. 결투. 그리고 총이 발전된 데서도 그게 안 돼요. 욕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총이 발전되면 욕을 하면 땡기거든. 땡기거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일 듯이 욕을 하고 눈가를 부라리면서 막 이렇게 하늘에 대고 허부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만 막상 싸워발을 시전했을 때 생각보다 안 싸우더라. 때려발을 해. 싸워발을 하면 때려발을 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지금 CCTV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단 불교를 진흥시켜주고 그 다음에 국가를 발전시켜준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그들을 위한 거였었다라고 하는 점은 생각을 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조선은 다른 식민지랑 달라.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보다 식민지를 더 오래 했으면 일제 식민지를 더 오래 했지만 그런데도 일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싫어하지.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일본이 대만은 식민지로 생각했고 우리는 직접 지배지로 생각했어요. 영구 지배하려고 했었다니까.
내선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지배를 하려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흔적이 뭐냐면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름을 딱 들어보면 단성이기 때문에 아 저건 한국 사람, 조선인. 그다음에 복성, 복성, 뭐 나카무라, 뭐 이런 식으로 복성, 그렇게 두 글자 성을 가진 거는 일본인. 이게 티가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성을 복성으로 두 글자로 늘리는 게 창씨개명이에요. 창씨개명. 그리고 단성 있는 사람도 있고 복성 있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 헷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 30년 전까지는 그걸 썼었죠. 성 띄고 이름을 썼죠. 띄어쓰기를 했었죠. 띄어쓰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단성이고 복성은 몇 분 없잖아요. 뭐 독고씨, 예? 남궁씨 뭐 몇 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붙였어도 그냥 이해를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름과 성을 붙여 쓰는 문화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띄어 쓰는 문화였었어요. 띄어 쓰는 문화였었어. 맞잖아.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이 우리를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지맥을 끊고 뭘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원래는 호랑이,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 형상이었는데 토끼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뚝 박은 거는 토지 측량과 관련된 말뚝들이 많이 나올 뿐이지 실제로 지맥을 끊는 데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풍수라고 하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국 풍수가 다르고 우리나라 자생 풍수가 달라요. 그래서 땅을 보는 관점들이 이해가 달라. 그러니까 그게 과학처럼 동일률에 의해서 동일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야. 풍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동양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비 과학이에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과학 같아. 근데 조금 따지고 보면 음양오행 이런 게 다 비슷해. 안 맞아. 엄밀하게는 안 맞아. 언뜻 보면 맞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한의 얘기하면 노린자는 팍팍하니까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설사하다가 이게 멈춰요. 그리고 흰자를 먹으면 이게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은 노른자를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반숙은 먹어도 돼. 이해가 돼? 그런 거 같지? 그리고 검은 깨 먹거나 검은 음식 먹으면 머리가 검어진다더라.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효과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빨간 고추를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고 파란 고추를 먹으면 몸이 약간 냉해져요. 녹차를 먹으면 몸이 냉해지고 홍차를 먹으면 같은 차인데 섞여서 발효차를 만들 수도 있잖아. 녹차로. 그러면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게 과학처럼 100%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비 과학이라 하는 거예요. 되긴 돼. 하지만 약간 알딸딸하게 돼. 풍수도 그런 거예요. 저 안산이 어떻고 좌청룡이 이렇게 내려가고 저게 용으로 보이냐? 네 눈에는? 그냥 땅인데 그 사람 말이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의 그걸 가지고 한참 듣고 있다 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해. 진짜 그러냐? 뭐하고 똑같은 거야? 별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별자리 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별자리 딱 2개 알거든요. 그게 북두칠성하고 카시오페아야. W하고 북두칠성 이건 국자하고 W는 이제 어느 정도만 봐도 보이거든. 장님만 아니면. 그런데 다른 별자리 있잖아. 뭐 궁수자리, 뭐 헤라클레스 자리, 뭐 큰 곰, 작은 곰도 마찬가지. 저게 뭔 곰으로 보이냐? 어떻게 연결시켜야 저게 곰이 되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왜 그런 별자리에 별자리들을 연결시키면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의미들을 붙이느냐? 유목문화에서 별을 보고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도 있는 게 기억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아니고 그렇게라도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타서 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낫잖아. 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도 않는 운율 같은 거 넣고 뭐 연결시켜서 기억하고 뭐 이런 식의 기억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꼭 전해줘야 될 지식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목문화에서는 길을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억을 시키려고 했던 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그냥 추상화지. 그게 그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사실 풍수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풍수쟁이들끼리, 풍수도 뭐 별로 없고 지금 잘 나가는 풍수도 없고, 풍수쟁이들끼리 얘기해도 서로 달라요, 보는 관점이. 아주 뚜렷한 자리는 동의할 거야. 하지만 그런 자리는 자연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무슨 별 얘기들이 다 쌉소리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편차들을 생각을 해보면 말뚝박기도 쉽지 않아. 어떻게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박을 건데. 그래서 그런 그 지맥을 끊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 말뚝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경주의 사천왕사 터를 보면 거기에 철길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천왕사가 중국의 외침을 막는, 당나라의 외침을 막은 그러한 신라를 보호하는 절이기 때문에 거기를 관통하면서 철길을 냈다더라. 이런 썰이 있어, 썰이.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그 사천왕사를 가로지르면서 철길이 나 있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직선거리. 철도를 뚫을 때는 직선거리. 문화재가 있으면 피해갈 수는 있는데 폐사지를 그 당시에 피한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피해. 우리도 그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KTX 뚫을 때. 왜냐하면 이게 꺾어질수록 속도가 안 나요. 그건 당연한 거지. 이게 지금 300km짜리인데, 그리고 KTX가 기술이 발전하면 저게 400, 500도 올라갈 건데, 야 자꾸 커브길로 하면 어떻게 해 이거를.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큰 도시라도 통과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KTX 안 넣어줘요? 우리도 100만 도시인데. 이렇게 해서 지랄을 해서 들어간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KTX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편수가 계속 늘어났고, 그렇게 지랄을 똑같이 했는데 가짜 KTX가 들어간 데가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일반 KTX를 끊어도 거기 일반 철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게 곡선화 시켜버리거나 돌리게 되면 속도도 안 나지만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썰들은 아무튼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일본을 두둔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의 악행은 과장된 것도 상당히 많아. 과장된 것도 상당히 많아. 그리고 명당을 보는 기준이 자생풍수하고 중국 풍수도 달라요. 저도 제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문화재 할 때 건축 전공이고 그게 가람 배치예요. 그래서 가람 배치라는 건 뭐냐? 어떤 형태에다 절을 세운다. 그게 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풍수도도 아는 소리들을 좀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폐사지에 가도 저쪽에 무슨 건물이 있었을까? 저긴 건물터다. 아니다. 이렇게 쭉쭉쭉 뽑아냅니다. 왜? 어떤 원칙들이 있어. 사람이 건물을 짓는 원칙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원리들을 알면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 명당을 볼 수 있는 시관이 실제로 저는 뭐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냐? 어쩌라고지. 어쩌라고. 지금은 명당보다 더 좋은 자리는 뭐냐? 도시계획 자리예요. 위로 많이 지을 수 있는 자리.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도 소리 들리고 큰 길 옆에는 명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쓸려가거든. 강하고 물하고 길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게 큰 대로변이 있으면 그게 다 쓸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봐, 내가 강 옆에서 살아. 그러면 그 강 기운이 계속 물을 흘려내려갈 거 아니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힘하고 똑같냐면 내 밑으로 지하수 큰 게 흘러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힘을 줍니다. 그러면 자고 나면 수맥 위에서 자가지고 이제 피곤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기운이 계속 빨려가는 거야. 근데 옆에 강이면 옆에 있어도 그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쓸려간다니까. 강변 아파트가 다 좋은 겁니다. 대로변 건물이 다 좋은 겁니다. 원하시면 제가 월정사 이런 데 땅들하고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명당으로 바꿔드립니다. 명당으로 바꿔드립니다. 8차선 도로 주시면 제가 명당 바꿔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지금은 명당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에서도 그 감독도 그런 거 조사를 했었는 같더라고. 그러니까 새말뚝 중에서 실제로 뭐 그렇게 판명 난 게 없다. 그 영화에서도 아마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이 실제로 저런 영화 만드는데 다 조사를 하는구나, 이런 걸 검토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명당이 있으면 다 썼겠죠. 그러니까 명당 자리 찾는 거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명당은 두 종류거든. 그러니까 음택, 양택이 있어. 음택은 시체는 있는데 양택은 사람 사는데 발복하는 땅이에요. 이 명당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좀 해드릴 거야. 이게 복잡하거든. 기원 뭐 이런 것부터 딱 하면 머릿속에 잘 들어. 제가 이게 전문이에요. 그리고 이 명당 건축이라는 게 있고, 명당 건축이 나중에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탑이 사실은 명당 건축에서 시작해서 탑이 나온 거예요. 동아시아의 탑을 규정하는 건 명당 건축이에요. 그래서 명당 건축을 이해를 못하면 탑을 이해를 못해. 그렇다 치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고, 명당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산에 이렇게 우리가 비 온 뒤에 산을 한번 봐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뭉쳐 있는 데가 있고 흩어져 있는 데가 있어. 구름이 군데군데 이렇게 딱 잡혀 있는 데가 있어. 그 밑에가 명당이다. 그 밑에가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명당은 약간 온폭하게 파여요. 그래서 사람 하나 정도 누울 정도로 이렇게 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치 혈자리와 맞다라고 얘기하거든. 혈자리도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거든. 몸에서도 혈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좀씩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 뭐 그러면 이게 합곡혈 이런 거 누르잖아. 사람들 체했을 때 이런 거. 여기 딸꾹질 할 때 눌러도 돼요. 이거 세게 누르면 딸꾹질도 멈춰. 그리고 이거 딸꾹질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를 누르면 멈추는데 그래도 잘 안 멈추잖아. 뒤지게 세게 눌러봐. 그러면 멈췄어요. 이렇게 나와. 멈췄어요. 아니 진짜 이거 누르면 멈춰. 그렇다 치고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기운들이 응걸되는데, 그리고 잘 흐트러지는 데가 있어요. 응결되는 데가 명당이에요. 그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애가 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밑에 연못이 있거나 물기운이 있으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산이 이렇게 뭐 폭파여가지고 거기는 잘 바람이 안 통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뭐가 이렇게 구름이 서려 있어. 비 오고 난 뒤에 산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가 명당이 있어. 그리고 그게 에너지가 크게 잡고 있으면 명당이에요. 그 밑에 가보면 이렇게 파여 있는 데가 있어. 천연적으로 파여 있습니다. 그게 명당이야. 그리고 좋은 터는 어떻냐? 다 무덤입니다. 조선시대 때 다 무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땅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구랍니다. 생땅이 명당이 있어요. 한 번도 무덤을 안 쓴 자리인데 명당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왜? 조선시대 때 눈가를 빠지도록 찾아서 다 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랑 비교도 안 되는 전문가가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붓글 쓰시는 분들이. 하지만 붓글씨 써봐야 조선시대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돼. 조선시대는 전 국민이, 지식인들은 전 국민이 붓글씨를 붓을 잡았던 사람들이야. 부채주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지금보다 인구는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붓글씨 인구만 따지면 조선시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맞잖아. 지금 우리가 붓글씨 몇 명이 났어? 막말로얘기해서. 아니 그렇잖아. 거기서 1등 짱 먹는 놈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 짱 먹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명예예요. 붓글씨를 잘 쓴다는 게 엄청난. 지금 붓글씨를 잘 쓰면 브라보. 고생하셨습니다. 입선하셨습니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누가 막말로 얘기해서 크게 알아주도 안 해. 붓글씨 1등에서 대상했어. 어쩌라고. 아니 그렇잖아. 축구 경기에서 1등 했어. 아니면 무슨 뭐 트로트 이런 데서 1등 했어. 야 그게 낫지. 그게 낫지. 아니 맞잖아. 붓글씨에서 1등 하면 트로트 1등만큼 그 정도 같아?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래서 이 정도 가치를 준다면, 그러니까는 꼭 사람이 돈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사람이 돈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돈이 몰리는데 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맞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게 머리 좋은 놈들이 전부 의대나 이런 쪽으로 빠지자고서 과학 쪽에는 애들이 잘 안 간다는 거잖아. 이게 불투명하니까. 의대나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를 번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과학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그거는 리스크가 큰 거지. 딱 뛰어들어가지고 뭘 하면 대박이 날 것 같긴 한데 그게 나냐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거지. 아니 맞잖아. 네. 그래서 돈이 있는데 사람이 많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게 되고 그 중에서 한 단계들이 또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지금 붓글씨 잘 쓰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대우도 다르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그때는 붓글씨 잘 쓰면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급 대우를 받는데 편지 하나만 써 이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명당도 그 얘기예요. 지금 직관도 지금 직관하고 조선시대 직관이 비교가 되겠냐. 그때는 자리 하나만 잘 잡아줘도 평생 먹을 거를 버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뭐 직관해봐야 저번에 누가 얘기하던데 얼마 정도 받아요? 이랬더니 한 300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게다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매장문화도 아니잖아. 화장하면 명당 필요가 없습니다. 명당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다음 주에. 반장님이 잘 기억했다가 물어보셔. 명당 화장하면 명당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명당의 수요가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명당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제일 좋은 자리 구하는 법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구할 수 있는 자리. 진짜 명당. 100% 명당. 오래된 무덤자리 이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그쪽으로 다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잘 체크했다가 필요하시면 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온 자리 그러면 기운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쿨타임으로 찹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그 우물하고 똑같아요. 물을 빼면 좀 줄죠. 하지만 거기는 계속 기운이 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들어가시면 뭐 터 잡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당이 떼거리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떼거리로 있다는 건 뭐냐면 산삼은 한 뿌리가 있으면 주변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씨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뿌리가 나오면 신만이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을 삭삭 뒤지기 시작합니다. 명당은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모여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로 국립묘지가 명당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립묘지가 명당일 확률은 없다. 만약에 국립묘지가 명당이면 왕릉이나 이런 게 들어섰겠지. 왜 서울에 있는데 그 정도를 옛날 사람이 못 받겠냐. 최고 A급 땅, 서울 주변으로 40리 땅 안에는 명당은 전부 다 왕릉입니다. 왕릉은 40리까지밖에 못 써요. 그 나머지 자리에는 양반들 자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문세가로서 쉽게 말해서 양반 중에서 힘 좀 쓰는 양반인데 이장했어. 콜 하면 됩니다. 그 당시 돈을 자기가 뿌려서 최고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새로운 땅이 명당이 있어요. 다 개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년 동안 명당에 미친 사람들이 다 잡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잡은 땅을 지금 사람이 잡을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약회사, 그 수도 없는 제약회사에서 암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풀쌀만 먹었더니 나았습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로또 한 20번 맞을 확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확률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립묘지가 진짜 명당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 같지도 않은 전제부터가 말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명당이면 뭐 왕릉이나 대단한 무덤이 들어서 있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아닌 거고,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만 명당입니다. 한 명은, 나머지는 다 껄짝입니다. 명당은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운이 모이는데 기운이 여기도 모이고 여기도 모이고 여기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모일 것 같아? 안 돼. 하나가 모이면 조금 떨어진다니까. 뭐 주유소, 거리제 있듯이 약간 그렇다니까.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다다다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명당에 대한 생각들은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 뭘 발견해서 한다는 거는 거의 접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명당 자리는 평토가 돼 있었더라도 파면 뭐가 나오는 자리면 명당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썼다는 얘기죠. 오래돼서 이제 봉분이 다 없어지고 그래도 파면 나올 만한 자리가 명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무덤 쓰려고 팠는데 뭐 나오면 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겹장 이런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명당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분들이 밀장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그 무덤에다가 쓰고 다시 덮어놓고 옵니다. 그래서 파다 보면,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는데 뭐 사육신 무덤이나 뭐 왕릉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권문세가 무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덮어놨다더라라는 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당 아파트지. 파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미라 나오는 자리는 명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당에 물든 자리, 불든 자리 이게 다 있습니다. 터만 봐도 그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사라지는 자리도 있고, 불든 자리는 시체가 까매집니다. 물든 자리는 침수. 물든 자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있죠. 사도세자 무덤. 팔려고 이장을 하려고 팠더니 저 화성으로 옮기잖아요. 윤건능 그 있잖아요. 용주사 옆에. 그걸 명당이거든요. 거기 알아주는 명당입니다. 세종대왕 무덤하고 사대세자 무덤이 원래 알아주는 무덤 명당입니다. 음택지 중에서는. 그런데 그 팠을 때 물 들어가는 자리, 아버지가 관에 물이 찼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그때 너무너무 슬퍼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침수됐죠. 그러면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관이 압니다. 지관이 압니다. 그게 물 나오는 자리인지 불 나오는 자리인지 압니다. 일부러 매기려고 그런 자리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매기려고. 그래서 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고 의도로 조지려고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 파묘 영화에 보면 그 최민식 씨가 이렇게 흙 먹고 이렇게 흙 아니고 뭐 콩고물이었었다는데 뭐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작동을 합니다. 먹어보면 맛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성 토양, 그 다음에 약간 알칼리성 토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들이 좀 있죠. 우리도 그런 거 우리도 대충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식물 같은 거 심을 때, 이렇게 딱 떠보면 이거 좀 잘 자라겠다. 요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심고, 그다음 밭이나 이런 데서도 작물 심어보면 아는데.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는 뭐 까만 땅 나와가지고 거기는 뭐 심기만 하면 뭐 대박이 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그 물성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먹어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져보고 흙의 색을 보고 이런 것들은 있죠.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임금 응가 먹어보기. 임금 응가 먹어보기. 예. 그 먹어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응가 먹어보기. 그래서 그 우리가 와신 상담 보면 걔가 잡혀가 가지고 응가 먹어보면서 탁 이래 갖고 믿음을 얻어서 나중에 풀려나고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찍어 먹어보고. 그리고 그걸 먹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응가 감별을 했었죠, 사실.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기저귀 이렇게 보면서 애가 탈이 났나 어쩌나 예전에 그 선전에 있었는데 나 그 선전 거지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되게 오래 했었어요. 파스텔에서. 아유, 애 변이 황금색인 걸 보니 애가 장이 아주 튼튼한가 보구나. 거지 같았지. 저런 걸 CF 멘트라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걸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응가를 계속 그때는 이제 계속 보던 상황이니까 싸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를 빨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다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땅을 계속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변별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는 있어. 그러니까 구라도 있고 사실도 있어. 구라는 뭐냐면 사진은 구라입니다. 사진 아세요? 사진이 뭐냐면 사극 같은 데서 그 왕비나 뭐 공주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실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 뒤에서 이렇게 실로다가 진맥을 탁, 그 사진 실사자를 써갖고 진맥은 진맥인데 실진맥 구라입니다. 그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알 수 있으면 그거는 한의사가 아니고 무당입니다. 그런 건 구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구라도 있고 사실도 있어.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당 얘기는 오늘 이 정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명당의 기원, 그 다음에 잘 적어놔 명당의 시작,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가 작동하는지, 후손에게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화장하면 명당을 써도 왜 약발이 없는지,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